김양선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파월의 금리 인상 엄포, 협박에 상승으로 비웃은 증시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파월의 금리 인상 엄포,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월 의장님께서 잭슨홀 미팅을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반 정도에 증시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2박 3일간의 잭슨홀 미팅 발표를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잭슨홀 미팅의 핵심은 이거예요. 잭슨홀 미팅 발표를 끝나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잭슨홀 미팅 연설에 미국 나스닥 증시는 플러스 1. 저가 대비 1.5% 장대 양봉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0.6%대 하락했던 나스닥 증시가 잭슨홀 미팅 시작하자마자 순간 폭락했죠. 잭슨홀 미팅은 대략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어제 연설문이 있었는데요. 순간 떨어졌다가 종가는 플러스 0.9%로 그렇게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네, 사무장님, 이거 지금 유튜브 또 중단됐죠? 네. 요거 녹화를 해서, 근데 이거 지금 왜 그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다 바꿨는데, 장비까지. 예, 일단은 녹화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밤 12시까지 해서 방송하고, 앞으로는 우리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네요. 그쵸? 예, 녹화 방송을 올려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꼭 500명 넘어갈 때 이러니까,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버퍼링이 다시 또 나기 시작하네요. 네. 이거 뭘까? 데이터가 없음으로 나오네. 그쵸? 지금 보시다시피 방송이 잘 되다가 데이터가 없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본 치료가 안 돼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밤 12시, 녹화본으로 올린다고, 업로드 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중 방송은 키되, 밤 12시까지 대체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네, 잠깐만요. 네, 방송 진행하기 전에 이것 좀 하나 제가 업무 지시만 해놓을게요. 네, 요거 그 앞에 홈페이지 유튜브에 앞으로 매주 밤 12시에 업로드 한다고 그렇게 좀 적어놔 주시죠. 네.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른 유튜브들도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니까 저들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업로드를 해서 자료를 올려놓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스트로 1000명 이상 테스트를 하는데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이 끝나자마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 미국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나스닥 지수는 분봉으로 본다면 잭슨 홀 미팅이 한 12분에서 15분 사이에 보통 어제 같은 경우 있었는데요. 연설하자마자 주가가 폭락 나왔습니다. 급락. 그랬다가 하루 종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플러스 1.2%까지 마이너스 0.6에서 플러스 1.2로 그래서 거의 2% 가까운 반등 아랫골이 달린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막판에 살짝 밀려서 어제 플러스 0.9%로 일본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94 그리고 스탠드포어는 0.67 다우존스 지수 0.73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왜 제가 오늘 방송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야간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녹화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박한샘의 야간 수업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 11시까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 30분. 넉넉하게 12시라고 하자. 밤 12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셨죠?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시에 방송을 해서 11시까지 마무리하고 빠르면 11시 반, 늦으면 12시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11시 반까지 한다겠다가 11시 반에 올려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1분만이라도 지나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2시까지 한다고 하고 12시가 아니라 11시 반에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그다 싫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밤 12시, 11시에 앞으로는 당분간 야간 수업은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로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네. 자,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을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게 원문입니다. 어디 가서 보면 될 수 있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요즘 같은 경우 번역기라든가 그런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어 다들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FOMC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FOMC 홈페이지거든요. FOMC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FOMC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뉴스하고 이벤트 있죠. 그리고 모니터리 폴리스. 요거는 이제 매월 1년에 8번 FOMC 회의 할 때고, 여기 뉴스하고 이벤트는 이제 오늘처럼 특별한 어떤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피치, 연설이 있을 때, 의장의 연설이 있을 때, 이제 거기 보면 자세하게 잘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동영상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라이브로. 동영상도 잘 나와 있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잭슨홀 심포지엄 페더럴 리저브 체어프 제롬 파월 해가지고 벌써 3만 1,000회 잘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문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전문인데, 요 부분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러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방송하기 전에 떠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용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예요.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잭슨홀 회의 2박 3일간의 회의 이후에 이제 의장으로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를 골 목표로 우리는 뭐를 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다운, 고점에서부터.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그동안 목표를 했다, 열심히 했다. 뭐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2%까지. 7%였던 인플레이션을 2%까지 다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2%가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가 상승률 2%까지 도달될 때까지 뭐 하겠다?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언제든지 우리는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순간적으로 잭슨홀 미팅 발언에서 급락 나왔던 이유는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그게 타겟 목표란 말이에요. 즉 FRB가 존재하는 이유, 현재 FRB가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목표로 하는 게 물가 상승률 2%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즉 때려잡자 물가 상승률. 그래서 그걸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기울기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목표로 해서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런 엄포를 사실 어제 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식이 급락 나왔었는데 왜 반등이 나왔느냐. 자,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늦출 때까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배경의 이면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 즉 셀프 칭찬. 경기가 너무 좋다.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셀프 칭찬이 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예, 이제 이거 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셀프 칭찬이 이 전문에 쭉 읽어보면 계속 있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느냐? 물가 상승률은 2%는 아니지만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동안 금리를 쳐 올려서. 자, 그래서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 체력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항생제를 맞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암세포가 5cm짜리가 이렇게 3cm, 2cm, 1cm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항생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건장해. 항암 치료 받았는데. 그러면 굳이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7cm짜리가 지금 4cm짜리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굳이 항암 치료를 멈출 필요는 없겠죠. 언제까지? 2cm가 될 때까지. 만약에 지금처럼 4cm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안 좋아. 막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든가 이가 흔들린다든가 눈이 충혈된다든가 몸이 못 버티는 거지, 항암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항암제를 투여하고 싶어도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잭슨홀 미팅의 연설은 물가 상승률이 2%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엄포를 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주식이 순간 급락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의 이면에는 뭐다?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즉 FRB가 금리 정책을 너무 잘했다.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상승 때려잡기가 성공했다. 셀프 칭찬이 어제 아주 그냥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했느냐?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급반등이 나왔는데 누구 중심으로 급반등이 나왔느냐? 자, 잘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급반등이 나왔어요. 저가 대비 거의 1.8%짜리. 나스닥 중심 기준으로. 그런데 앞에 있는 음봉을 극복했습니까? 못 극복했습니까? 어제만 놓고 보면 좋았지만 연속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앞에 음봉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제 것만 놓고 보면 꽤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흐름이었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할게요. 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어제 장은 미국 시장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였느냐? 테슬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스탠앤푸어도 그렇고 상승은 했지만 전날 앞에 있던 음봉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테슬라는 3.7% 급등 나아가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워크데이라든가 그리고 인투이트라든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그리고 오토데스크라든가 나스닥 시총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어플리케이션 관리라든가 재무회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로 각종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따지면 이제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S라든가 다우 기술이나 다우 데이터, 포스코 ICT 이런 회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전사적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고 해야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영업 기밀이라든가 혹은 회사 인사 관리라든가 혹은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한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웃소싱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빅데이터 관리나 이런 정도로만 프로그램 이 정도로만 했지. 보안 프로그램이나. 근데 이 SAS는 한마디로 전부 다 아웃소싱을 맡기는 겁니다. 아웃소싱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전체를 회사가 외부 업체 보안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뭐 마케팅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전산에 관련된 부분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오토데스크나 클라우드 컴퓨터나 이런 회사가 해주는 거고 이제 스탠프 500으로 건너가면 뭐 해즈브로라든가 인투이트라든가 오토데스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재무 재무 담당이라든가 재정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어제 보니까 데번 에너지나 그리고 발레로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 오라클.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테슬라와 리비안 오토모티브 전기자동차 그리고 인텔이라든가 일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시장 전체를 이끌 것은 소위 해서 빅데이터 관련주, 디지털 관련주 종목 내에서 빅데이터 관련 소위 데이터 를 전문용어로 SaaS 업체들이 상승을 주류를 이뤘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오라클이나 뭐 이런 클라우드 컴퓨터나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강세 흐름. 다우에서는 셀포스닷컴 같은 회사죠. 어제 시장 전체를 움직였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월요일 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월요일 날 국내 시장에 다음 주에 주식 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나 삼성 SDI나 네이버, 특히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뭐 삼성 SDS나 포스코 DX나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같은 그런 시스템 인테그리티 업체들 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4%로 하락을 했어요. 야, 뭐 2.4% 하락한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즉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특히 지수 장악력이 높은 하이닉스, 주식시장의 온도계라고도 불리죠. 이 하이닉스가 이게 문제예요.
이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힘을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힘을 쓰지 못하면 지수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지금. 금요일날 선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나 주성, ISC, 리노공업 전부 다 이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보고 움직인 거거든요. 엔비디아 덕분에.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플러스 7%에서 보합으로, 그리고 어제는 마이너스 2.43으로. 그러면 고점 대비부터 계산해보면 사실 10% 하락한 거예요. 자, 따라서 국내 월요일 날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우리나라는 다른 케이스잖아요. 반도체 영향력이 워낙 있는 나라니까.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선반영된 측면은 있습니다. 3.64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자,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전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이런 것들 대폭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그것도 또 선반영됐어요. 자, 그래서 의외로 미국 시장은 어제 아랫골이 반등 나왔지만 한국은 어제 전날 엇박자 나왔던 것처럼 미국하고 나스닥 시장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시초가는 플러스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거겠죠. 잠깐 시가에는. 근데 반도체 엔비디아가 빠졌잖아요. 반도체 전체가 빠진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하이닉스하고 일부 코스닥 반도체주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래서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 그동안 계속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치열한 시속 게임인데 일단 하이닉스 반도체한테 부정적이다. 테슬라의 상승이나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상승 이런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 전지 특히 코스닥 시장에 있는 에코프로 다시 지금 130만 원이죠.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면 이 130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런데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시가 종가잖아요. 종가 시가 장중에 153만 원 일시적으로 찍은 거는 이건 일시적으로 한 거고 실제 매매는 이 시가 종가를 기준으로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뭐 다시 회복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거래도 마찬가지,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와 포스코 그룹 그리고 2차 전지 LG 엔솔이나 이런 종목 그룹들이 서로 시속 게임을 해가면서 지수가 널뛰기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목 간에도 한쪽에서는 뭐 3% 5%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반도체들은 월요일날 일단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장중에 5% 마이너스 5% 씩은 뭐 HB 이제 누굽니까? 여기 HA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뭐 장중에 마이너스 동진세미캠 마이너스 5%는 일단 4, 5%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2.3%, 2.4%가 빠진 게 아니라 전날 7%에서 이틀 계산하면 10% 빠진 거니까. 반면에 또 2차 전지주들은 시가 직후에는 종가는 모르겠습니다. 종가는 뭐 더 밀어버릴 수도 있고 신고점 돌파 시가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 종가는 여기 위에 어느 지점 위에든지 하면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예요. 장중에 일시적으로 뚫은 거는 이런 거는 저희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 있는 거니까. 종가와 시가 이게 가장 핵심이죠. 130만 원 뚫으면 또 뚫는 거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놓고 봤을 때는 이게 잠깐 또 윗골이 다르면 치명타겠지만 종가는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에코프로. 대제 가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움직임은 그게 가능해 보여요. 수급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는 한마디로 이제 지옥이 나올 수 있고 2차 전지는 다시 신고점, 종가 기준으로 신고점이 나아가면서 5호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잔치집 분위기고 한쪽에서는 지옥, 생지옥이 펼쳐지는 묘한 흐름이 월요일날 특히 시가도 시가지만 5장 늦게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이 정말 냉홍탕 차이가 큰 패턴 예상된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중 흐름이에요. 자, 나는 잘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이해됐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네. 7788 한번 눌러줘야 여러분들 빨리 방송이 진행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어제 미국 장은 올랐는데 어제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죠. 상승 종목도 84개, 하락 17개. 그런데 오늘 강의 제목이 뭡니까? 파월의 금리 인상 엄포에 상승으로 비웃은 증시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제 것만 놓고 보면. 근데 주식은 어느 한 면만 보고 타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은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이끄는 상승입니다. 지금까지. 어제 물론 테슬라가 올라오긴 했지만 나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 앞에 이런 부분의 음봉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전날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지수가 반등은 나오긴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셀프 칭찬. 자화자찬이죠. 경기 침체 없는 소프트 랜딩. 인플레이션 때려잡기를 우리가 성공했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문을 가만히 한번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면 어제 연설한 부분을 5월 3일 날 이번 연도 5월 3일 날이죠. 이겁니다. FOMC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5월 3일 날 이번 연도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6월 14일, 7월 26일. 그리고 이제 이번 9월 20일 날 있는데 5월 3일 날 있었던 연설문을 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 가르쳐 드린 거 있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잭슨홀 미팅은 여기 이제 스피치, 뉴스 및 이벤트에 있고요. 매월 통화정책, 그거는 모니터리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월달 거 연설한 게 있거든요. 다 전문들이 다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쭉 다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강의했을 때 5월달 FOMC 회의 이후에 그때 이거죠. 그렇죠? 페더럴 리저브 프레스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5월 3일 결정했을 때 그때 이 연설문입니다.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발표했네. 한국으로 따지면 새벽 2시 정도 되겠네요. 2시, 그쵸? 2시에서 3시 사이. 뭐 서머타임 있냐 없냐에 따라 이제 뭐 오후 4시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새벽 4시이기도 한데, 자, 그때 보시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겁니다. 2%. 뭐에? 타겟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 우리가 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 커밋, FOMC의 위원들은 FOMC는 거기서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2% 타겟을 위해서 금리도 5% 그리고 5.25까지 현재까지 올렸다는 거죠. 5월달 3일 기준 연설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2%라는 물가 상승 2% 될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쳐올리겠다. 즉 이 말이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5월 3일 날 연설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FOMC의 정책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것에 기조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엄포를 하고 있는 거다. 무슨 엄포를 하고 있는 거냐?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 자, 그런데 셀프 칭찬한 거잖아요. 경기 침체 없는 이걸 만들어냈다라고 어제 셀프 칭찬을 했어요. 본인들이.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쫄았어. 시장이. 떨어졌다가 보니까 야 소프트 랜딩이네 하고 주가 급등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장대 음봉과 61선 이후 깨졌던 61선이 깨진 이 큰 흐름, 상승에서 꺾인 흐름, 즉 쉽게 얘기해서 하락, 반등, 소위 해서 이제 되돌림이죠. 결국은 시장이 결국은 되돌림의 어떤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도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어떤 이 흐름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주요 이벤트가 있죠. 9월 13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자, 그 다음에 9월 20일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미국인데 FOMC 회의. 자, 그래서 앞으로 9월 13일과 9월 20일의 큰 흐름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저는 결정 나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주가가 의외로 약하다, 국내 증시가, 혹은 종목들은 2차전지나 혹은 뭐 반도체나 한두 개는 살아나더라도 만약에 다시 2475 깨지고 여기 깨지고 2500 아래로 내려오고 만약에 깨지고 2450 아래로 이상으로 내려온다면 뭔가 국내 증시는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9월 13일 날 옵션 만기에 2450 아래까지도 한번 외국인들이 선물 지금 7만 개 매도 들고 있잖아요. 해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어제 미국장만 놓고 봤을 때는 월요일 날은 일단 상승 출발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그 부분 특히 그런 속에서 어제 발레로 에너지라든가 대번 에너지들 이런 거 보니까 국내도 다시 원자력이라든가 재생에너지 그리고 일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테마주들이 당분간 특세, 종목에서 특세하는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진다. 반도체와 2차전지 서로 시소 게임이 주거니 받거니 막 널뛰기 5%짜리들이 연일 나와가면서 시장도 빠른 테마가 이번 주 예상된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국내 자동차 그리고 화학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 자동차, 화학은 조금 조심하자. 왜 그러냐?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한마디로 이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물가 상승 2%까지 우리는 금리를 쳐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매파적 발언이기도 하고 경기 침체가 없는 경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는 소프트 랜딩이 성공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중국은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소위 얘기해서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중국이 실패한 걸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는데요. 잭슨 홀 미팅의 발언은 어떻게 본다면 셀프 칭찬이기도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정책, 중국의 봉쇄 정책,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신냉전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는 흐름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그래서 강화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어제 잭슨 홀 미팅은 그런 부분을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중국 경기는 지금 막 곡소리가 나고 중국이 리먼 사태가 5년 만에 하는데 어제 잭슨 홀 미팅은 물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미국의 자신감, 경기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때려잡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한 2%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소프트 랜딩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서로 자기 자화자찬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묘하게도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종목인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죠. 하이닉스와 HBM 반도체니까. 엔비디아가 빠졌다는 얘기는 고점 대비 10%가 빠졌다는 얘기는 사실 한국 증시한 다른 나라한테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어제 미국 시장 전체가 한국 시장한테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약간 반도체 때문에 의외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장에 좀 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죠. 12시에 업로드를 당분간 하는 걸로 대체한다. 내 방송은 미리 틀었느냐? 어차피 녹화시키려면 그걸 틀어야 돼요. 라이브로는 송출이 안 되더라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혹시 장중에 아까 10시에 들어오셨다가 안 되네. 되든 안 되든 그냥 10시 한 거는 보너스로 미리 열어드린 거고 12시 업로드 하는 걸로 2주 전부터 계속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당분간은. 10시에 해본 거는 테스트 계속 해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500명 넘어갈 때 끊기는 거. 그거는 제가 일단 최대한 빨리 좀 한번 당분간은 계속 12시에 밤 12시에 일요일 밤 12시에 야간 수업은 업로드 진행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9번째 박한쌤의 야간 수업 파월의 금리 인상 엄포에 상승으로 비우신 미국 증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한테는 약간 긍정적이긴 한데 미국도 엔비디아 하락이 결국은 전날의 음봉을 극복한 건 시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셀프 칭찬, 소프트 랜딩에 대한 것이 어필돼서 증시가 반등이 나왔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 주도권이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옮겨갔어요. 대신에 그걸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국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영향력에 의해서 HBM 반도체로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장의 미국장의 흐름은 한국한테는 안 꼽는 찐빵 같은 흐름이었다. 그래서 지수가 반격이 나왔다가 혹시라도 내일 음봉이 나와서 밀리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되 2차 전지 코스닥 에코프로 BM은 130만원 다시 돌파 나오면 이게 묘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독특한 차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스코 그룹과 그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까요? 네,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름님, 김강희님, 행복한 차트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